네, 전력공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이상전압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필회기, 차단기, 달루기, 전력 퓨즈 이런 내용들이에요.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전력공학하고 뒤에 나올 전기 기술 기준 그리고 판단 기준 이 내용이 잘 연결이 되는데 이거 역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상전압과 개폐기, 이상전압이란 무엇이고 개폐기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전압의 종류가 출제가 되는데 내부 이상전압, 외부 이상전압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내부, 외부를 가리는 기준은 전선로 자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즉 전기적인 일이 전기 입출력이나 아니면 전기 전선 아니면 그 전기 기기 장치들 그 스스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외부 환경이겠죠. 외부 환경 예를 들면 내운이나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면 동물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무나 이런 것들이 쓰러지면서 어떤 지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외부적인 요건들과 이렇게 이제 종류를 나누어 놨습니다. 내부 이상 전압이라는 얘기는 개통은 시스템을 얘기하죠. 이 시스템의 조작 시 또는 개폐 조작에 의한 과도 현상, 열고 닫는 그럼 변화되는 그것을 원인으로 하는 그런 이상 전압이죠. 또는 고장 시, 그죠? 기계 고장 시 이상 전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상 전압은 비정상적인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전압이 클 때, 물론 가장 위험할 때겠네요. 무부하 회로를 개방할 때, 부하가 없으니까, 부하가 없다는 얘기는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전류가 흐를 때, 그죠? 무부하 회로 개방 시, 즉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차단하는 경우, 그죠? Y전압의 4.5와 한 6배 정도의 이상 전압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 충격이 가해지겠죠.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이상 전압이라고 하는 건 내부 기기적인 요건이 아니라 시스템상의 요건이 아니라 이제 외부 환경에 의한 이상 전압이 되는 거죠. 뇌운에 의한 직경례라든지 유도례라든지 타선과의 혼촉에 의한 이상 전압이 바로 이 외부 이상 전압 또는 충격파라고 합니다. 여기에 속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 이상 전압은 파고값은 크지만, 즉 파도의 최고값이라는 얘기죠. 파고값은 크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아주 단시간에 끝이 나게 됩니다. 내부 이상 전압은 파고값은 작지만 좀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개통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이상 전압의 내부 이상 전압의 기준을 가린다 그럴 때는 충격 파형이 한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개통 조작에 관련된 게 내부 이상 전압이고 무부하 회로 개방 시 이상 전압이 가장 클 수 있다.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 이런 건 전자기파에서도 공부를 하는 내용이고 회로에서도 회로의 전압 전류 반사와 투과가 있죠. 이런 내용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식으로 통신에서도 많이 이용하죠.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진행파가 변이점은 이제 서로 다른 그죠? 경계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계점에 진입하면 일부는 반사하고 그 나머지 일부는 또 투과 또는 침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서로 다른 매질 속을 들어가게 되는 걸 침입 또는 투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사파의 전압은 E1 즉 전체 본래 입사파의 전압이죠. E1 곱하기 반사계수 G2 더하기 G1분의 G2 마이너스 G1 이게 이제 반사파의 전압이 되는 거고요. 투과파의 전압은 G2 더하기 G1분의 2G2가 됩니다. 그래서 투과 계수 또는 반사 계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입사의 전압과 그 계수들을 곱해서 반사냐 투과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암기해서 바로 적용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해 둬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상 전압에서 생겨났을 때 반사 투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가공지선이 바로 방어 대책이죠. 이상 전압을 방어하는 그죠? 뇌운에 대한 어떤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은 본래 이제 전선 본래 이제 전력선이죠. 전력선 위에 설치해서 하늘에서 때려지는 그런 그런 내운이죠. 내운을
방지하는 겁니다. 전선에 떨어지지 않고 가공 지선에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전력선은 아닌 그럼 지선이 되는 거죠. 네. 그 목적 같은 경우는 직경례에 대한 차폐, 즉 전력선에 직경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차폐를 해주고 유도례에 대한 정전 차폐 기능도 있습니다.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차폐, 그죠? 그 차폐를 하게 되는 역할을 가공지선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통신선에 대한 전자 유도 장애 경감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목적으로 가공지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차폐각은 작을수록 보호율이 높고 비싸다. 그렇죠? 가공지선을 2회선으로 하면 차폐각이 적어지는데 2회선이니까 더 비싸겠죠. 그렇죠? 차폐각이 작을수록 보호가 잘 된다. 그럼 차폐각이 뭐냐? 바로 자, 이렇게 이제 전력선이 있다면 이렇게 완금유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전주라고 생각을 하죠.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 위쪽에 그죠? 피레기가 있고 이 위쪽에 가공지선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운이 어디에 떨어지게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전선에는 되도록이면 안 오도록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각도죠. 요 각도 이렇게 보면 요 각도가 바로 차폐각이 돼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 모양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위쪽 바로 가공지선과 이쪽 전력선 사이가 이루는 직각 삼각형의 위쪽 각도, 요 각도를 차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섬낙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역섬낙은 철탑의 전기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되겠죠. 예.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공지선에 가해진 어떤 직경례라든지 이런 내운이 땅으로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전압이 높은 채로 이 가공지선이 계속 전압이 가해지는 형태로 될 수 있겠죠. 그럼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번개가 칠 수도 있는 거죠. 내운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전력선과 가공지선 사이에 내운이 이렇게 섬낙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걸 역섬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즉 내운에 의한 직접적인 섬낙이 아니라 2차적인 섬낙이 되는 거죠. 예, 이걸 역섬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철탑의 전기저항이 크면 낙뢰 시에 철탑의 전위가 상승해서 높아져서 전압이 잘 안 빠져나가니까 송전선으로 즉 전력선으로 뇌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좋지 않은 경우죠. 당연히 섬낙이 발생하는 건. 역섬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폐각이 적어지도록, 그렇죠? 차폐각이 적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철탑의 접지 저항을 낮춰야 되겠죠. 이게 이제 1차적인 방법이 되겠죠. 왜? 전기 저항이 크니까 전기 저항을 낮춰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접지 저항을 낮춰줘서 철탑 자체를 더 접지를 잘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전기 저항이 낮아져서 전류가 지락에 의한 또는 낙뢰 시의 전압의 전류가 잘 지면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설지선을 잘 설치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매설지선이라고 하는 건 철탑이 이렇게 있다면 철탑에 이렇게 접지선 연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설지선을 잘 연결해 주면 이 역섬낙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잘 보시면 가공지선은 이렇게 이제 양쪽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겠죠. 가공지선을 설치하고 아래 이제 전력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전력선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운에 의해서 낙뢰가 이렇게 이제 가공지선에 치게 되는데 그러면 철탑의 전압이 높아지게 되고 철탑의 가공지선으로부터 이 전력선에 이렇게 섬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 그림은 여기 세 번째 오른쪽 경간 역섬낙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섬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애자의 섬낙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실제 전력선이나 애자 자체에 섬낙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아킹홍이나 아킹각에서 이렇게 섬낙이 발생할 수 있게. 이런 건 이 섬낙은 일단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전력선에 발생하지 않고 아킹문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으로 발생이 됐으니까 이 전력선의 섬낙을 방지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애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번 그림이 이제 B번이나 C번 그림이 철탑에 의한 역섬낙 또는 경간, 즉 철탑과 철탑 사이
지선에 의한 어떤 섬락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섬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뢰 사고가 일어날 때 어떤 메커니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상전압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피뢰기가 있어요. 피뢰기, 섬락이나 어떤 내운에 일어나서 가공지선에 가해지는 내운을 빨리 지면으로 땅속으로 퍼지게 하는 이런 게 이제 피뢰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닝 어레스터입니다. 즉 번개를 잡는 역할을 하는 피뢰기죠. 자, 피뢰기는 일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일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심볼에 접지가 항상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죠. 역할은 뇌전류를 방전하고 뇌락에 의한 그죠? 뇌락에 의한 전류를 빨리 지면으로 방출시키는 겁니다. 방전을 하게 되는 거고 이상전압을 억제합니다. 이상전압을 억제해서 속류를 차단하는 기능이 바로 피뢰기의 기능이죠. 이상전압을 억제해서 속류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잔류라고 보면 돼요.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걸 빨리 차단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게 이제 피뢰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뇌전류는 방전하고 이상전압은 억제해서 속류를 차단한다. 즉 전류를 빨리 끊어준다 이런 얘기죠. 언뜻 보면 피뢰기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뢰기는 뭐예요? 비상시, 고장시죠. 내운이 걸렸을 때 높은 전압이 걸렸을 때는 빨리 그 전류를 밖으로 빼줘야 되고 하지만 높지 않은 전압이 걸렸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높지 그렇게 이제 내운처럼 높지는 않지만 전압이 불안정해도 높은 전압이 됐다. 그랬을 때 피뢰기가 작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단전이 돼 버리니까 안 되고 그때는 속류를 빨리 차단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속류는 빨리 차단하고 높은 전압에서는 빨리 방전을 하는 게 피뢰기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역할이 되는 거고. 자, 피뢰기는 스스로 켜지고 꺼지는 자동 스위치와 같다. 바로 그런 얘기죠. 전압이 높은 뇌락에 의한 전압이 걸렸어요. 빨리 켜져서 작동을 시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방전이 다 됐으면 빨리 꺼질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피뢰기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직렬 갭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구성 요소죠. 그 다음에 특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직렬 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갭 사이가 있다는 얘기죠. 공간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갭이 있어야지만 작은 전류는 흘러가지 않게끔 오픈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 높은 전압이 걸렸을 때 빨리 흘러가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직렬 갭이 있을 때 높은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는 흘러가고 작은 전압에서는 또는 과전압이나 이런 전압에서는 그대로 속류를 차단해 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뇌전류가 흐를 때, 즉 높은 전압에 의한 뇌전류가 흐를 때 스파크가 생겨서 전류를 통해야겠죠. 스파크가 생겨서 전류를 통하게 하는 겁니다. 또 온과 관련돼 있다. 켜질 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뇌전류를 대지로 방전시켰을 때 속류를 빠르게 차단해야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특성 요소는 고전압 시 저항이 0이 되고, 자, 바로 그런 얘기죠. 고전압 시 저항이 0이 돼서 빨리 방전을 시키되 저전압에서는 저항이 있어야겠죠. 저항이 있어서 전류가 흐르면 안 된다. 저항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코일 같은 요소, 그래서 오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게 특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직렬 갭의 역할과 특성 요소의 역할이 다르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쉴드링도 있고 단로 장치 이런 건 이제 구조죠. 구조. 그리고 갭리스형 피뢰기. 갭리스라고 하는 건 갭이 없는 걸 얘기해요. 직렬 갭이 없이. 그럼 직렬 갭을 없게 하려면 피뢰기인데 직렬 갭이 없다는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다른 절연체가 안에 들어 있어야겠죠. 갭이 아니라 절연체가 갭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갭리스라고 해서 갭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절연체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전압에 의해서 전압이 높은 전압이 가해져요. 그럼 전류 흘려주고 낮은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 안 흘려주는 역할. 그건 뭐 징크 옥사이드 또는 GNO라는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직선 저항 곡선, 즉 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저항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특성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로 갭리스형 피뢰기라고 합니다. 갭이 없으므로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면서 소형, 경량 이렇게 달성할 수 있겠죠. 속류가 없어서 다빈도 동작에도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용어 계속 보실 텐데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이건 뭐예요?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어느 정도 전압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피레기가 작동하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방전 개시 전압. 상용 주파수의 방전 개시 전압. 자, 다음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 방전을 개시할 때 단자 전압의 순식값. 이게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제한 전압. 자, 제한 전압은 충격파 전류가 흐를 때 피레기의 단자 전압의 파고값입니다. 그래서 충격파 전류가 흐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전류가 흐를 때, 즉 피레기가 처리하고 남은 전압이죠.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레기가 동작을 할 때 방전을 하고 있는 중간 그 동안이죠. 피레기 자체에도 저항이 있겠죠. 저항적인 요소에 의해서 피레기 자체에 걸리는 전압 강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로 제한 전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피레기 전압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하고요.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거. 속류를 차단하는 교류 최고 전압의 시력값. 속류를 차단하는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류가 흐를 때 속류를 차단해 줘야 되겠죠. 속류가 흐를 때 일단 방전을 해서 방전을 할 때는 피레기가 온 상태예요. 그렇죠? 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방전을 다 했으면 빨리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끊는 전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류 차단 전압의 시료값 전격 전압인데 이 전격 전압은 요 식에 의해서 나타나요. 루트 3분의 알파 베타 곱하기 VM. VM은 선간 최고 허용 전압이에요. 선간 최고 허용 전압. 루트 3분의 알파 베타. 알파는 접지 계수, 베타는 여유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접지 계수와 여유도. 식을 암기해 줘야 돼요. 이 식도 자주 나오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피레기의 원리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피레기 얘기인데 직접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R은 이게 바로 피레기 전격 전압이죠. 공칭 전압의 0.8에서 1.0 V 정도. 그리고 충격비 그 다음에 저항 또는 소리액터 접지 방식의 경우에는 공칭 전압의 1.4, 1.6 V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비라고 하는 거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의 최고값. 그죠? 상용 주파 방전 전압 개시 전압의 최고값분의 충격 방전 개시입니다. 개시. 그렇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유도라고 하는 건 기기의 절연 강도가 있겠죠. 기기의 절연 강도 빼기 피레기의 제한 전압. 바로 이게 뭐예요? 피레기가 동작할 때 그 피레기 자체의 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온시, 그죠? 방전되고 있는 경우 피레기 전압을 빼준 값을 여유도라고 합니다. 여유도가 클수록 좋은 거겠죠. 자, 구비 조건. 그런데 피레기의 조건이에요. 피레기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겠죠. 그리고 충전 개시 전압은 좀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거고, 제한 전압은 작아야죠. 왜냐하면 제한 전압이 작아야 피레기 자체의 전압이 작아서 전류를 방전 전압을 잘 빼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속류 차단 능력 어때요? 좋아야겠죠. 속류를 빨리 끊어줄수록 좋은 피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뇌락에 의한 전류는 빨리 방전시켜서 끊어주는 요게 이제 피레기의 좋은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레기를 쓰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그림도 자주 이제 출제가 되는데 절연 협조라고 하는 거예요. 절연 협조. 기기들이 같이 협조를 해요.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절연 협조라고 하는 건 계통 내에 시스템 내에 각각의 요소들, 이 각각의 요소들은 바로 피레기, 변압기, 기기의 부싱, 콘덴서, 선로 애자, 즉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것들이죠. 정상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는 절연물들을 얘기합니다. 절연물들은 절연을 잘 해주면 좋은 거죠. 그런데 무조건 다 절연을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를 정해놨습니다. 피레기는 어때요? 피레기는 전류를
빨리 흘려줘야 되는 거죠. 뇌락에 의한 전류를 빨리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절연 내력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피레기는. 그래서 절연 내력이 가장 작다, 절연 협조가 가장 약하다, 작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레벨로 표시해요. 절연 레벨. 그래서 피레기는 절연 레벨이 높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높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높지 않아야 비교적 높지 않아야 되고 변압기에 대개 이제 피레기는 변압기에 바로 연결하잖아요. 변압기. 그리고 부싱이나 콘덴서, 선로애자는 갈수록 절연 협조가 즉 절연 레벨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애자는 아주 높을수록 좋은 거고 피레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피레기가 가장 낮다, 애자가 가장 크다, 피레기에 변압기 딱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차단기. 차단기는 서킷 브레이커, 그죠? 서킷 브레이커 이렇게 해서 앞자를 따서 CB라고 합니다. CB. 그래서 차단기는 일단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전압이 가해지고 있는데 딱 끊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는 아무 때나 차단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사용자가 원하는 때 차단을 해줘야겠죠. 그럼 사용자가 원하는 때는 어느 때겠어요? 사고 시에. 그죠? 사고가 났어요. 높은 전류가 갑자기 흐릅니다. 그럼 빨리 끊어줘야겠죠. 사고 시 차단을 해주고 무부하 시, 부하 시 다 차단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사용자의 이 희망에 의해서 내가 전류 끊고 싶어요. 차단기를 끊으면 되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부하나 부하 시 선로를 개폐해야 한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개폐기를 우리는 차단기라고 합니다. 과부하, 단락 전류 이게 사고죠. 사고 시 차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무부하 부하 시 일상적일 때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연결도 다시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사고 시에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사고가 끝났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다시 또 닫아줄 수 있어야겠죠. 이게 차단기가 되는 겁니다. 차단기 아주 중요한 요소죠. 종류 잘 알아둬야 됩니다. 종류. 자, 역할과 종류 다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오일이 들어있어요. 오일로 차단을 해줍니다. 오일 서킷 브레이커라서 OCB라고 이제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유입 차단기는 소호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소호 원리라고 하는 건 소호는 어때 소호예요? 소호는 악행운 여러분 얘기했었죠. 애자의 악행운, 악행각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번개가 치는 겁니다. 번개를 빨리 끊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번개를 끊어준 거, 아크를 끊어주는 거를 소호라고 합니다. 차단기 잘 보세요. 차단기가 딱 내려갔습니다. 차단을 했어요. 차단이 생기면 갑자기 전압 전류가 흐르다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사고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차단이 돼 있지만 스위치가 열려져 있지만 갑자기 열려졌기 때문에 스파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어요. 차단을 했는데도 전류가 흘러요. 좋지 않죠. 그럼 빨리 그 아크를 끊어줘야겠죠. 아크를 없애주는 스파크를 없애주는 원리, 이게 소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입 차단기는 오일로 끊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오일이 기화가 돼요. 그래서 오일 가스가 생겨나고 그 가스의 높은 압력이 돼서 압력에 의해서 가스의 온도가 확 낮아지게 됩니다. 오일에서 가스가 되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아크를 없애줄 수 있는, 스파크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OCB가 되고 기본적인 구조는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유가 채워져 있죠. 절연유 6번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일이 돼서 OCB가 되는 거고요. 여기 전류는 본래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여기 이제 가동 단자가 있습니다. 가동 접촉자가 있어서 이를 딱 끊어주면 아래로 내려오면 선이 딱 끊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차단이 되는 거고. 예. 차단이 되고 그 차단이 돼서 아크가 발생했을 때 그 아크를 기름의 가스가 아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입 차단기가 되는데 방음 설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 자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방음이 거의 저절로 방음이 되죠. 기름 자체가 방음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기중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중 차단기는 에어가 있는 거죠. 에어 서킷 브레이커예요. 앞에서 절연유가 있어야 되는데 절연유가 없으면 그냥 공기만 있는 거죠. 그러면 ACP 기중, 대기중에서 소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절연유를 쓰는 이유는 뭐겠어요? 높은 전압에서 가해지는 아크를 없애주려고. 그럼 기중 차단은 절연유를 안 썼다는 얘기는 높은 전압에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공기에 의해서 계속 이온화가 일어나게 되고 아크가 비교적 오랜 시간 있을 테니까 높은 전압에서는 쓸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ACB,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차단기는 아크는 바로 전하의 흐름, 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력을 가해서 전류 도선처럼 작용하게 해서 자기력이 가해져서 얘를 소후하게 해주는 이런 원리가 바로 자기 차단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차단기는 냉각 차단을 하게 돼요. 전자력을 이용해서 아크를 소실 내로, 소실은 이제 온도가 낮은 가스가 있기 때문에 냉각 차단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기 차단기. 앞에서 기중 차단기 있었는데 기중 차단기가 아니라 얘는 공기이긴 한데요. 압축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휙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가 따로 있어야겠죠. 높은 압력을 가진 공기 압축된 압축기가 있다가 두 개의 단자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스파크가 발생하죠. 이 스파크를 어떻게 훅 불어서, 그죠? 높은 압력으로 훅 부르면 공기 자체가 확 날아갈 테니까 그 스파크도 같이 날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압력 공기로 스파크를 없애주는 이걸 이제 ABB 공기 차단기라고 하는데, ABB는 전기 회사 이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ABB에 보면 검색하면 막 전기 회사, 외국계 전기 회사가 이렇게 나올 텐데 같이 한번 혼동되지 않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진공 차단기 그러면 백큐음이죠. 진공 백큐음. 그래서 백큐음은 어때요? 공기가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잘 안 생기겠고, 스파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스파크가 공기가 없기 때문에 확 퍼져나가겠죠. 스파크에 의해서 가스가 생겨날 텐데 그 이온 가스들이 빠르게 확산돼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진공 차단기 아주 많이 쓰입니다. 진공 차단기. 그래서 그냥 진공으로 되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개폐 서지가 상당히 큰, 열고 닫을 때 서지 전압이 크게 이제 발생하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단점이 되겠고, 폭발음이 없어요. 왜? 진공이기 때문에 소리가 퍼져나갈 매질이 없다. 그래서 이제 폭발음이 없는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고속도 확산, 진공에서 고진공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가스 차단기 G10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ACB 있었죠? ACB의 에어 대신에 가스를 쓰게 되는 거예요. 가스는 이제 절연 가스를 쓰게 되겠죠. 절연유가 아니라 아예 절연 가스 SF6를 쓰게 됩니다. 그렇죠? 절연 가스. 여기 이제 가스 차단기가 돼서 가스를 불어서, 공기가 아닌 가스를 불어서 공기보다 더 효과가 좋은 차단 역할을 하게 되는 게 G12가 됩니다. 아주 높은 전압에서 많이 쓰이죠. 자, SF6의 특징이 가끔 또 출제가 됩니다. 무독, 무치, 무해가스 이렇게 있고, 소음 역시 발생하지 않는 밀폐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고, 여기 GIS라고 있는데 GIS는 GCB가 사용되는 시스템 전체를 얘기해요. 서브 시스템. 그래서 GIS가 되는 겁니다. GIS랑 GCB가 다른 게 아니라 GCB가 사용되는 그 시스템 전체를 GIS라고 얘기해주고, 신뢰성이 아주 우수하고 감전사고가 적고 밀폐형 똑같겠죠. 배기소음이 없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력 시스템에서는 이제 GIS 또는 GCB를 쓰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차단기가 되는데 그림으로 한번 보시는데요. ACB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ACB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큰 그림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ABB, 그렇죠? ABB, VCB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VCB는 이게 이제 진공이에요. 이 내부가 진공이어서 지금 왼쪽 오른쪽은 이 소호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이제 스파크가 이렇게 생겼다면 진공이면 이 스파크가 확 퍼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퍼져나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진공 차단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진공 펌프로 진공이 빠져 있는, 공기가 빠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런 통 속에 이렇게 있겠죠. 이런 통 속에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가동 단자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위쪽이 떨어져야 되니까 또는 아래쪽이 떨어지던가. 하나는 고정, 여기서 이제 아래쪽이 고정 단자, 고전극이 되는 거고, 위쪽에 있는 이 가동 전극이 돼서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장치가 되겠죠. 이게 이 진공통 속 안에, 소통 속 안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위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ABB는 여기 이제 가스가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가스를 이렇게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전극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전극하고 이게 암수 전극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공기를 이렇게 화살표 모양대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면 스파크가 소호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공기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이나 수직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차단기의 어떤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죠. G12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연 가스가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전극이 위쪽 전극, 아래쪽 전극이 이렇게 이제 붙어서 떨어지면 이게 가스가 불어 넣어져서 가스로 차단을 시켜주는 거, 소호를 시켜주는 거죠. GIS는 바로 얘네들이 이렇게 사용된 시스템 전체를 GIS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대전력 시스템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차단기에서 이제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차단 용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용량 QS는 루트 3 여기 이렇게 붙죠. 루트 3 전격 전압 VN 곱하기 차단 전류 IS 메가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져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메가 볼트 암페어 루트 3 VI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차단기 차단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차단 시간의 의미. 차단을 언제부터 할 거예요? 차단해라 하는 차단 신호가 올 때부터. 차단 신호가 왔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극이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있겠죠. 극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개극 시간이라고 합니다. 개극 시간. 전격 개극 시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신호가 차단의 신호가 떨어졌어요. 사고가 돼서 차단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치를 눌렀어요. 차단을 시켜라 하는 스위치를 눌렀는데 이 실제 차단이 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단을 하는 시간, 이걸 개극 시간. 거기에 아크가 남아 있겠죠. 이제 아크가 전류가 흐르고 있을 텐데 이 아크를 없애주는 소호 시간을 더해줘야지만 전체 차단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차단이 이루어지는 전체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테고,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은 358Hz 그렇죠? 358Hz 이게 이제 표준 차단 시간이에요. 3Hz, 5Hz, 8Hz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암기 해줘야 되겠죠. 예. 자, 다음에 단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차단기와 단로기는 또 다르죠. 단로기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디스커넥팅입니다. 디스커넥팅 스위치예요. 스위치 뭐겠어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수동 조작하는 겁니다. 수동 조작. 물론 자동으로 조작할 수도 있지만 단로기는 열었다 닫았다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얘는 사고 시에는 쓸 수 없어요. 사고 시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소호 능력이 없이 단순히 충전된 전류를 개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부하 전류 차단이나 사고 차단 기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얘가 자동으로 차단하고 이런 기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차단기는 아니에요. 차단기는 아니고 그럼 어느 때? 차단기가 작동되고 나서. 차단기가 작동됐어요. 그러면 스위치가 열려 있다는 얘기죠. 예,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단로기 열고 닫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럼 단로기를 열었습니다. 차단기를 열어놓고 단로기를 열었어요. 예. 그러면 차단기도 열려 있고 단로기도 열려 있으니까 전류 안 흐르겠죠. 그럼 이하에 연결되어 있는 전력 기기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시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단로기를 먼저 닫아요. 위험하지 않게. 그죠? 왜? 차단기 열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단로기를 닫아도 기기에는, 부하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럼 부하에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그 다음에 차단기를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하 전류 차단이나 사고 차단 기능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전원 연결 상태에서 아크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로기를 동작시켰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스위치 껐다 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전력선에서 전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스위치 껐다 켜면 스위치에 아크가 발생하죠. 스파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20V 같이 높지 않은 전압의 경우에는 아크가 발생해도 우리 몸에는 해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크가 그 스위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스위치 이 커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한테 그 아크가 전달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차단 장치가 방어 장치가 되어 있지만 높은 전압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높은 전압의 경우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단로기를 동작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감전돼서 죽어요. 아주 위험하죠. 자, 그래서 단로기의 모양은 단순 스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 스위치. 근데 단순의 단자가 아니라 실은 꺼주는 디스커넥터입니다. 디스커넥팅 스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전력 퓨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력 퓨즈. 전력 퓨즈는 말 그대로 전력선에 연결된 퓨즈가 되는 거예요. 전력선에 연결된 퓨즈. 퓨즈 뭐예요, 여러분? 우리 전자기기, 전기기기 이런 거 보면 작은 전력기기, 뭐 파워 서플라이나 이런 거 보면 뒷면 안쪽에 보면 뒷면이나 이런 하단에 보면 뭐가 있어요? 퓨즈가 있죠. 250V 뭐 3A 이상 흐르면 퓨즈가 동작이 돼서 이게 끊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퓨즈가 녹아서 이걸 용단이라고 합니다. 녹아서 끊어지는 거 용단. 그럼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사고는 어느 때 나요? 너무 높은 전류가 흘러서 과전류가 흘러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퓨즈가 동작을 한 거죠. 그럼 퓨즈는 끊어지죠. 끊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연결할 수 있나요? 퓨즈를 교체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퓨즈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딱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용량의 퓨즈 다시 꽂아놔야겠죠. 그런데 또 퓨즈가 동작을 했어요. 즉 다시 또 끊어졌다. 그러면 잦은 전압 이상 또는 잦은 과전압에 의해서 회로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퓨즈가 자꾸 끊어지니까 퓨즈의 용량을 높여서 안 끊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전류가 계속 흐르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 전기 기기들이 과전류에 의해서 기기 자체가 파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퓨즈는 정해진 용량을 써야 되고 너무 많이 자꾸 퓨즈가 용단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력선을 좀 살펴봐야겠죠. 어딘가 그죠?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과전류가 흐르는 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게 이제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죠. 어쨌든 퓨즈의 역할은 뭐예요? 전력 퓨즈의 역할은 개폐기의 역할과 퓨즈의 역할을 다 수행하는 역할. 개폐기는 뭐예요? 열고 닫는 역할. 열고 닫는 역할. 하지만 퓨즈는 자동적으로 열리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닫히진 않습니다. 그건 퓨즈를 바꿔줘야 되겠죠. 퓨즈를 바꿔서 교체해서 넣어줘야지만 그때 다시 이제 개폐가 되는 거죠. 어쨌든 개폐 역할을 하고 퓨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 전력 퓨즈라고 합니다. 차단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차단 기능 있는 거죠. 차단 기능 있습니다. 자, 부하 전류는 안전하게 통전을 시키죠. 즉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잘 흘러가야 돼요. 어느 때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과전류, 너무 큰 과전류, 그죠? 과한 전류, 너무 큰 과전류나 단락 전류죠. 아주 단락 합선이 돼서 단락 전류의 경우에는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차단을 단락 전류냐, 그죠? 예를 들어서 10A 쓰는 기기가 있다. 그러면 10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녹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A부터 녹을 거냐 30A부터 녹을 거냐 이걸 어떻게 결정해요?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용도에 맞는 용량에 맞는 퓨즈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퓨즈죠. 이런 것들이 다 퓨즈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식 단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 퓨즈 자체만 보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교체용으로 또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전력용 한류 퓨즈라는 건 전류를 제한하는 퓨즈, 바로 전력 퓨즈에서 한류 퓨즈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개는 다 한류 퓨즈겠죠. 하지만 비한류 퓨즈도 있습니다. 한류 퓨즈, 전류를 제한하는 데 쓰이는 퓨즈,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 소형이라는 얘기는 작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기가 작아서 차단 용량은 큰, 그죠? 용량이 크면서 소형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 고속 차단이 가능할 수 있어요. 고속의 기능이 고속이라는 얘기는 얼마나 시간이 빠른가 물론 기준을 정해둬야겠지만 무소음, 무방출, 그렇죠? 뭐 방출은 가스나 어떤 다른 것들을 이제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걸 방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투입 당연히 불가능하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죠. 예. 과전류로 용단 가능성이 있다. 과전류. 여기서 과전류는 대개는 이제 단락전류가 됐을 때 사고죠. 사고 전류가 있을 때 차단이 돼야 되는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10A가 전격인데 그럼 11, 12A일 때도 끊어져? 그러면 안 되죠. 11, 12A는 어느 정도는 과전류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상되지 않는 과전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5A로 할지 20A로 할지 정해야겠죠. 사용자가 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전류는 정상 비정상이긴 하지만 이 기기들이 그렇게 사고가 나서 기기들 자체가 어떤 파괴되지 않을 수 있는 과전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전류에 용단하게 되면 너무 자주 퓨즈가 끊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력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전류 용단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제한을 잘 둬야 된다는 얘기고, 인터록이라고 하는 건 인터록 하나가 동작될 때 다른 하나는 동작되지 않게 하는 게 인터록이죠. 상호간 차단 기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와 단록이, 이건 이제 차단기 퓨즈도 차단기에 속할 수 있어요. 차단기와 단록이의 조작 순서를 보게 되는데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투입을 할 때 단록이 먼저 투입을 하는 겁니다. 투입한다는 얘기는 스위치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 차단이 되어 있는 거죠. 차단기도 열려 있고 단록이도 열려 있어요. 그럼 전류 흐르게 하려면 단록이 먼저 닫아야죠. 차단기부터 닫으면 어떻게 돼요? 차단기부터 닫으면 이제 전력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단록이 갑자기 연결하면 스파크 발생하겠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단록이 먼저 닫아주고 다음에 차단기는 그 높은 스파크를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단기를 나중에 닫아주면 전력이 개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차단 시는 또 반대로 차단기 먼저 차단이 돼서 소후를 시키고 나서 완전히 소후가 되면 단록이를 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차단과 투입과 차단 시의 순서, 이런 걸 이제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록이를 동작시킬 수 있다. 차단기가 열려 있는, 즉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단록이를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해주는 이런 과정을 꼭 밟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자,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출 문제 보시면 직경로에 대한 방호 설비로서 가장 적당한 거, 직경로 번개 쳤어요. 뭐 써야 되죠? 가공지선 써야겠죠. 가공지선이 안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가공지선 설치하는 목적 바로 그거죠. 직경로에 방호가 된다. 그래서 뇌해 방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가다가 되겠습니다. 가다. 다음 내용 보시면 서지파, 진행파가 서지 G1의 선로 측에서 서지 임피던스 G2의 선로 측으로 입사할 때 G1의 서지가 G1의 선로 측에서 G2로 입사할 때 그 변이점이죠. 불연속 경계점입니다. 일부는 반사, 일부는 투과하겠죠. 이때 투과개수 2G1, 투과개수 2G2죠. 2G1이 아니라 라는 아니네요. 나가 되겠죠. 반사개수 뭐예요? 반사개수 G2-G1, 이거 반사. 투가 답은 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암기해서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얘기고, 이런 것들은 전자파나 또는 전자파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기출 예제 4번 보겠습니다. 피레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피레기 뭐예요? 피레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부터 보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거 좋은 거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돼요. 너무 높을 때만 방전하면 안 되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어느 정도 낮아야 좋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죠.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으면 안 되고 높아야 됩니다. 낮을 것이 아니라 높을 것. 제한 전압은 낮을 것. 피레기 자체의 전압, 그죠? 동작하고 있을 때, 방전되고 있을 때 피레기 자체의 전압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속류 차단 기능이 좋을 것, 클 것 같은 얘기죠. 답은 2번 나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죠. 피레기 구비 조건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피레기의 직렬갭. 직렬갭 어때요? 직렬갭. 작은 전류는 정상적인 전류는 잘 흘려주고 높은 전압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죠. 속류를 차단해주는 속류 차단 기능 직렬갭이죠. 속류 차단 기능. 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피레기에 대한 설명 다 반복되는 설명인데 가나다는 다 맞아요. 송전 계통의 절연 협조 중 가장 높게가 아니라 가장 낮게 절연 레벨이 있었죠. 절연 레벨 가장 낮은 거 뭐예요? 피레기 변압기 이렇게 되죠. 피레기 변압기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애자 그죠? 애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가 틀렸죠. 하나씩 읽어보죠. 제한 전압의 의미 동작 중일 때 단자 전압의 파고값을 얘기한다. 맞죠? 직렬갭 속류 차단 역할 자주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예, 전격 전압이란 속류를 차단하는 최고 교류 전압의 최대값. 속류 차단 최대 전압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도 있네요. 자, 수전용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차단기 전격 용량이죠. 루트 3 VI. 이게 뭐예요? 바로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전류가 수전점 단락 전류죠. 단락이 됐을 때, 단락해졌을 때 차단하는 거니까 수전점 단락 전류, 전격 차단 전류 같은 말입니다. 루트 3 VI 이렇게 보자. 예. 자, 다음 8번. 차단기의 차단 시간. 차단기 동작하는 시간 어떻게 돼요? 신호 떨어졌어요. 예. 극이 열리는 시간 더하기 소호까지. 그죠? 소호까지.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죠. 개극 시간과 소호 시간, 아크 시간이라고 해도 돼요. 소호 차단, 소호 시간, 아크를 차단하는 시간을 합친 것. 대개 3 내지 8 사이클, 3, 5, 8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3 내지 8 사이클. 자, 됐습니다. 그다음 9번 문제 보시죠. SF6 절연 가스죠. SF 가스 차단기 G12죠. G12, GIS G12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기에 비해서 소호 능력이 약 100배 정도. 그러니까 쓰는 거죠. 100에서 200배. 자, 절연 거리를 작게 할 수 있어서 차단 전체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다. 좋은 거죠. 장점. 다번에 SF6 가스를 이용한 것은 독성이 있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독성은 없죠. 독성은 없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환경에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독성은 없어요. 독성은 없습니다. 자, 가스 자체는 불활성, 당연히 불활성이어야죠. 반응을 잘 하지 않는 안정한 가스다 이런 얘기죠. 안정가스. 그래서 좋은 거죠. 예. 반응성 가스, 반대말은 반응성 가스.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응성. 자, 그래서 무생, 무취, 무독성 기체다. 불활성, 불연성. 전도율은 공기의 1.6배예요. 열 전도는 잘 돼요. 이게 좀 특이하죠. 열은 잘 전달하는데 전기는 잘 끊어요. 그죠? 열은 잘 전달하는데 전기는 잘 끊는다. 자, 절연 내력 공기의 3배 이상입니다. 소호 능력 공기의 100배, 200배 아까 얘기했었죠? 100배 정도 그 이상이다. 비중 공기의 5배. 비중은 무겁다는 얘기죠. 공기의 5배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액화 온도는 이제 액체로 되는 온도 마이너스 62도씨 정도 되니까 일상 온도에서는 당연히 가스로 되어 있겠죠. 물론 고압이 되면 액체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10번 문제. 부하 전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괴로하지 않는 거 뭐고 있습니다. 단로기죠. 단로기는 전력이 아예 차단되어 있을 때만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차단은 차단기에 의해서 차단될 때를 얘기하는 거죠. 부하 전류 시에는 괴로하지 않는 것 뭐요? 단록이 되겠습니다. 위험하다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10개의 기출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좀 우리가 다룬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보호개전기라는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보호개전기는 또 양이 많아서 시간을 초과할 거라서 이것은 뺐는데 보호개전기 같이 봐주셔야 되고 중성점 접지 중요합니다. 중성점 접지도 같이 봐주시고 자, 이상전압과 개폐기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요소라고 봐도 돼요. 이상전압, 내부 외부 이상전압이 있었고 피레기의 역할, 차단기의 역할, 단록이
전력, 퓨즈 다양한 개폐기들이 있어서요. 열고 닫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종류도 중요했죠. 차단기의 종류. 뒤에서 공부하는 보호개전기의 종류도 아주 중요합니다. 차단기, 단록의 전력, 퓨즈 역할과 구조, 구비 조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력공학 공부를 마쳐 볼 텐데요. 복습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거 열심히 또 예습해서 기출문제 더 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과목 시간에 또 계속 여러분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